문재인 정부 시절 그 4대강 제자연화 정책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게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상시 개방하는 그 과정과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그 보호 존치를 결정한 과정을 비교해 보면은 어디가 과학적인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제자연화 정책 같은 경우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했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제자연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촛불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을 저렇게 두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80% 넘는 국민들이 반대했다고 맞아요. 하기도 예, 예. 하고요. 그러니까 저걸 빨리 좀 되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염원들이 있었던 예,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한 감사 결과들이 다 이게 기능이 없고 오히려 수준이 악화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했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과제로 내려올 때부터 가장 많이 공감했던 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부 그 4대강 사업을 너무 졸속으로 동시에 너무 논의 없이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 그렇죠. 이렇게는 네. 이렇게는 우리 제자연화가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공감대였고 기본 원칙이었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볼을 조금씩 개방하면서 요만큼 개방했을 때, 요만큼 개방했을 때, 완전히 개방했을 때 이 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을 때 밑에 그 하천에 어떤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를 과학적인 했죠. 모니터링을 했던 모니터링을 거죠. 굉장히 오래 예, 했죠. 예.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예.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그 조사평가단을 만든 사례. 거죠. 예, 예. 그동안에 축적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예, 거죠. 예. 각 강별로 이렇게 그 개방할 때마다 이런 데이터들이 모아졌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을 어떻게 결정할지, 어떻게 처리할지를 예, 예. 결정하자 이렇게 논의를 붙인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또 그냥 뭐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전문 학회에다가 다 이제 용역을 주어서 예. 평가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면 예. 좋을지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모아서 예, 예. 이제 4대강의 자료들을 이렇게 예. 평가를 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서 예, 예. 그것도 조사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만들었죠. 예, 예. 그러니까 최고의 물정책 결정기구로 결정기구로. 거기에다 올렸죠. 예, 예. 거기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다 검토해서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려면 예. 대통령이 거기 가셔서 네. 얘기하실 때 볼을 활용해서 가뭄 대책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과학적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검사해서 맞아요. 예. 볼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지 보가 기능이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없는지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 미리 다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볼을 이용해서 가뭄을 하라고 그러고 환경부 장관은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그러고 감사원이 그걸 감사하고 있고 이거 그림이 왠지 조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하셨구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이제 자꾸 느껴지게 되죠. 한하진 장관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뭐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네. 하면서 이제 그 보호 존치 결정을 했지 네. 않습니까? 네. 좀 연동해가지고 이런 주장, 네. 이념 이게 그럼 결국은 4대강 제자연화 정책은 이념적 정책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념적 논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말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렇게 돼야 되죠. 누구나 4대강 정책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 이게 뭐 문재인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또는 윤석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원래부터도. 이 물관리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상 어떤 방향을 가지고 발전해 왔어요. 처음에는 인간이 도시로 몰려들고 이러면서 물을 마음껏 쓰게 불편하지 않게 쓰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가장 커서
이제 댐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거에 초점을 뒀죠.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인구가 많아지고 댐은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댐을 관리하면서 사실은 수질도 유지가 안 되고 또 수생태계도 유지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댐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렇게 회복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세계적으로 물을 이거를 나누면 안 되겠구나.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겠구나. 물관리 이론화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물 거죠? 통합 관리라는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인테그리티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세계적인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인식에 따라서 처음에 만들었던 댐들은 많은 것들이 다시 재자연화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 이게 세계적인 방향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위기가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자원이 물이에요. 수자원이죠. 물이 가장 홍수나도 물이 없고요. 가뭄이어도 물이 없어요. 홍수와 가뭄 때문에 둘 다 물이 없어요. 쓸 수 있는 물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물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쓰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또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거잖아요. 생물다양성을 한정에 급격하게 줄이는 거죠. 그렇다면 물에 그 사는 수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게 위기라고 본다면 이렇게 가는 것도 위기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인류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집단지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온 정책 방향이에요. 정책인데 그 방향이라는 것을 유지했냐 아니냐 누가 더 잘 유지했느냐로 판단을 해야지 이게 이 정부에서 했으면 이 원칙에 맞지 않아도 옳고 저 정부에 했으면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하진 장관님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이념은 빨리 없애야 돼요.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 없애야 돼요.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지금의 평가 기준이 이런 물관리 정책의 큰 방향, 흐름, 원칙, 기조에 맞다라는 걸 전제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정책이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뭘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냐 하면 그거는 그런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 있는 흐름, 방향, 원칙, 기조 이런 것에 맞춰서 안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환경의 그 최후 보루여야 할 환경장관 그리고 차관이 최근 이제 그 감사 결과 발표 지금 해가지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댐 20여 개를 이렇게 짓겠다고 이제 발표했어요. 아까 이제 잠깐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해줬는데 세계에서 추세와도 너무 안 맞지 않나요? 강바닥을 준설하고 이게 다 옛날 그 국토부 시절 그렇죠. 개발 그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강바닥을 준설하는 거는 저소성 생물들이 다 살 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지천들도 요즘은 이제 거의 그 준설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준설을 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한 지금까지 요구했던 수생태계 수질 또는 이제 수량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 또는 경제성까지 다 합해서 이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를 입증을 하셔야지 그 정책이 추진되는 타당성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부가 아니고 과거 국토부가 이렇게 발표할 만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환경부에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수량을 환경부로 통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국토부에서 하던 기능들이 환경부로 다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의지를 가지고 환경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했지만 잘못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반대로 이제 갈 수 있는 그 능력들도 이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국토부가 개발 사업 하겠다 그러면 환경부가 막았는데 지금은 이게 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 차관이 이걸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국토부가 하려는 사업을 못 막았다고 해서 국토부 이중대 이랬죠. 이제는 이제 환경부가 환경파괴부가 그냥 되는 거죠. 그래요. 이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이 뭐 4대강 사업을 잘해서 그나마 홍수 피해를 막았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했어요. 그리고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그 홍수 가뭄 얘기를 잠깐 하시긴 했는데 감사 2차 감사 결과에서도 이제 했다고 했는데 왜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은 홍수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올 때 이거를 제어해서 물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리 빈 그릇을 만들어 놓고 댐에 약간 빈 좀 그릇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찰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지금은 항상 보를 안 열고 다 채워놓는 상태이죠. 지금 보는 그렇죠. 그렇죠. 보의 원리. 예, 그러니까 그 보가 홍수 조절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가 채워져 있으면 뿌리 나온 대로 다 그냥 넘어가던 뭐 어떻게든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댐과는 다르다는 그렇죠. 의미죠. 댐은 이제 예. 다른 건데 예. 보는 이제 이 물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이 그냥 담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흘려보내는 위로. 네, 그런 건데 이 홍수가 많이 질 때는 물이 빨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강을 가로질러서 시설물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물의 흐름에 장애가 되죠. 보셨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리 밑에 있는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이 내려와서 걸리고 이러면서 물이 못 흐르고 위로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가 자체가 강의 홍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물의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정부와 가동부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저쪽에서는 수문만 열고 닫으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강의 그 거의 절반 이상을 그쵸, 한 3, 4층 그쵸. 높이에 네, 네. 콘크리트 그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막아놓은 거죠. 그죠? 막아놓고 요만큼만 가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홍수를 막을 수 조절하는 도움이 될 거라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예. 가동보호만 열 경우에 또 물 흐르는 방향 때문에 생기는 이제 하천 병에 왜곡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서 일단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가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봄에도 경험했지만 예, 예. 아니 우리 동네에 물이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지는데 저기 어딘지 알 수도 없는 먼 곳에 물그릇 크게 졌다. 그게 도움이 되던가요?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다 홍수도 가뭄도 지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천이나 상간이죠. 그렇죠. 예, 이런 본류의 뭐 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보를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물그릇을 그렇게 키워놓고 이제 그 도수로를 연결해서 뭐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건 경제성도 없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많이 하면 될까요? 어디에 생길지 알고요. 요즘처럼 게릴라 호우에 게릴라 가뭄에 이러면은 어디로 갈 줄 알고 저 물길을 다 만들어 놓나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물은 자기 지역에서 오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순환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저수지라든지. 그렇죠. 작게 우리 내천도 먹을 수 있게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장마도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녹조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뭐 1,300만 영남들의 또 식수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문을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그 요청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오히려 지금 수문을 개방했던 금강, 영산강, 독까지도 지금 막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수문을 개방하면 녹조 저감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녹조가 이제 발생하는 원인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는 이제 유기영양류라고 하는 유기물질들이 들어가는 양이 강으로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인이라든지 뭐 네, 그렇죠. 주로 이제 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온 그리고 햇볕의 양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유속입니다. 물이 얼마나 오래 정체되어 있느냐, 빨리 흐르느냐이죠. 근데 수온이나 햇볕이나 이런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못 되는 거고요.
하나가 이제 인을 덜 들어가게 하거나 유속을 빨리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4대강 사업 때 그래도 잘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2조 5천억 풀어서 어쨌든 인 저감 시설을 했죠. 그렇죠. 그거는 나름대로는 이제 보호의 영향보다는 그 영향이 훨씬 더 컸던 것일 수 있죠. 그나마 우리의 수질이 이 정도라도 버티는 것은 이는 좀 저감됐는데 약간인데 그나마 그게 녹조를 없앨 정도로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유속을 조정해 주는 수밖에 없고 유속을 조정하려면 수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문을 열은 곳에서는 이제 녹조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한 거잖아요. 금강 영산강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문을 여는 것이 유속을 빠르게 하면서 이게 그 녹조가 생길 수 있는 그 조건을 이제 안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물이 깨끗해지는 건데 이것도 역시 환경부 장관께서 입증을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볼을 닫아도 우리는 무슨 방법이 있다고 나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